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디오를 다 켜드리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한 10여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역대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 주제가 그만큼 네, 다들 관심이 많으신 주제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뭐 고령자들의 그러니까 노년기에 먹는 거 이야기도 했었고 식품 산업 그리고 지난주에는 레포츠하고 이제 운동과 여러 가지 여가 활동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이제 오늘 여행이라는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사실 뭐 여행을 하게 되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네, 여행하면서 먹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합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정말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근사한 사업,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두 대표님, 과장님하고 대표님이 오늘 처음 만나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희가 발제자를 모셨을 때 어떤 그 내용이 전개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면서 또 저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오늘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그 시니어만의 여행의 특징이라 그럴까 차이점이 독특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의 여행과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제가 먼저 한번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안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안산 프로그램 중에 그 비교를 하자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시가 그 안산 안내 비용을 3만 원짜리와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만 원짜리 두 개를 운영해 봤습니다. 만 원짜리를 운영했을 적에는 서로 힘들으니까 많은 산길을 올라가야 되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많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단순히 걸리는 대신에 간단하게 걸리는 대신에 그 위에 올라가서 제 등에 싸질머지고 갔던 맥주를 다 풀어야 됐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맥주가 거기서 먹는 맥주가 주니어들한테는 굉장히 힐링이 되고 또 자기 기분을 이렇게 놓게 되는 여행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니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니어들이 젊은 사람들이 1시간 반 만에 간 거를 시니어들은 3시간 만에 갔지만 거기서 또 나눴던 저희 배낭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막걸리 한 병과 그리고 군고구마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나눠 먹는 이 재미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것을 보고 어느 것을 느끼고 라는 것보다도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공감을 갖느냐 뭐 이런 데 초점을 두고서 저희들은 이런 그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군고구마 막걸리를 나눠 먹었을 때에 특히나 옆에 외국인들이 있었는데도 같은 공감을 느끼는 것들이 굉장한 힐링이 됐던 또 이것이 정말 여행의 실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동을 느꼈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발표를 했던 것처럼 어떤 트렌드나 선호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원하는 거는 아까 뭐 젊은 층이 갔든 노년층이 갔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순간을 즐기고 기록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는 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선호하거나 어떤 추세보다는 그 여행을 하고 나서 느끼는 점이 좀 그 선생님들께서는 경험이나 경력이나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록이 스스로에게 새겨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오히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갤럭시 노트 9으로 뜨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김태진입니다. 네. 이게 제가 이게 처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네, 지금 뭐 발표 잘 들었는데요. 지금 뭐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인데, 코로나에 또 가장 큰 또 영향을 받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여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어떤 부분들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이렇게 좀 될 것이며, 고려 요소가 될 것이며, 또 여행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서 우리 이게 지금 시니어들이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이게 좀 굉장히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사실은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 뭐 다들 지금 뭐 급작스럽게 다 당한 것들이라 뭐 연구나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에 좀 변화들이 있고, 그것에 시니어들에게 주는 여행의 어떤 부분이 좀 확인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 이게 대해서 뭐 의견들이 있으시면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사항이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되게 넓은 부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관광 사업체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는 맞고요. 여행의 이런 트렌드나 어떤 추세가 변할 거라는 것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다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여행은 고려 요소보다는 이후에 이제 여행에서 바뀌는 점을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관광지들이 어느 일부 관광지로 이제 치중해서 밀집도가 높은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어떤 시기적으로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역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가 조금 안 알려진 관광지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또 이제 분산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힐링감이라든지 어떤 만족감을 충분히 이제 경험을 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관광지가 변화하고 여행하는 시기가 변화하고 여행하는 유형이 조금 바뀔 거라는 게 예상이 가능하고, 이제 여행에서의 고려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처럼 관광지가 그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용 태세를 갖췄느냐, 또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잘 관리하고 있느냐, 또 이런 관리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관광지를 선택하거나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적으로는 지금 그 앞서서 실버 세대나 시니어 세대에서 구분했던 것처럼 뭐 25인 이상의 단체 여행은 사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지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여행을 한다거나 개별적으로 여행을 할 때 편리한 방법들 위주로 산업도 발전할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 추가하실 네, 말씀? 저희는 오늘도 그 50플러스 재단과 그 지금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왔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온라인 유튜브를 활용한 여행 계획들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질 좋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상세하게 포즈를 잡는다든가, 안 그러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각도, 다양한 각도에서의 그 여행지에 대한 장면들, 예를 들면은 궁궐을 하나 찍는다 그러면 처마를 설명을 할 적에 저희들이 처마 속에 있는 하나하나를 드론으로 찍어가면서 설명하는, 또 안 그러면 숲속에 물길을 하나씩 상세하게 거품 하나 더 같이 전달해주는 이런 온라인 유튜브를 활용한 여행 계획을 이제는 계획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장비, 안 그러면 그와 맞먹는 어떤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니어들이 정말 유튜버를 활용하고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 뭐 이런 것들 떠나서 내가 정말 맞는 트렌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 같은 것들이 먼저 교육되고 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도 그런 비대면 여행의 트렌드는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준 선생님 주신 질문 덕분에 이제 관광 산업의 변화와 또 이제 시니어 특화된 여행들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나 방향성 이런 거에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정기 대표님. 네, 이정기입니다. 이거 조금 이제 늦게 들어오느라고 그 앞에 그 강 과장님 그 강의 내용은 잘 못 들었지만은 그 뒤에 발표하신 김원경 선생님 그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 충분히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런 걸 그 좀 느끼긴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그 협동조합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같은 취미와 같은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협동조합이 상당히 그 효율적이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고 할 텐데 그러한 비용들을 각자가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수익 사업을 하시면서 하시고 계시는지 그다음 수익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여행 어떤 그 계획이나 플랜 내지는 내용하고는 좀 더 차별화된 뭐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할 때서부터 사실상 같이 모였던 커뮤니티 회원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분명하게 수익이 남는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해야 되는데 야,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해서 수익이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받겠다고 열심히 일해왔던 세대들인데 일하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아까 이제 전제로 다 말씀드렸던 조합원들을 위한 월 1회 공감대회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같이 n분의 1을 나눠서 좋은 여행을 하기로 하고 수익 사업은 신청자의 트렌드에 맞추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사례를 얘기했듯이 그 8월달 밤중에 홍남파가옥 옆에 가서 봉숭아 물들이기 이런 것들이랄지 아니면은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 창경궁 밤나들이라고 하면은 그 시기를 이용한다 그럴지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뭐 10,000원에서 15,000원의 이런 효과 비용을 수납해서 해설가들 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돈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큰 수익 사업, 큰 뭐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딱 내놓고서 이렇게 얻거나 이런 것들은 뭐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마당을 만드는 게 가장 먼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협동조합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네네. 협동조합. 그러니까 사실 50플러스 여행공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수천 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한 3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우선 진행 그 상황 속에서 몇 가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 다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배경 속에서도 지금 일을 맡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시은 과장님 아까 일하고 공부하고 이제 병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제 관광 산업 전문가이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시니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게 된 배경이나 앞으로의 또 계획, 어떻게 이 사업을 키워 나가실 건지 그런 것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발표를 드렸을 때처럼 가장 지금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어떤 변화가 필요한 대상이 이제 시니어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행은 특히나 아까 제가 질의응답하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보내온 시간들이 그 여행에 어떤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관광산업과 연관되어서 그 시니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꾸는 여행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서울에서 시범 운영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서울과 대전, 전주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올해는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것처럼 저는 이제 꿈꾸는 여행자 과정이 전국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선생님들이 찾을 수 있는 과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고정적으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제 확대되는 방안으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평소에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시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대표하시면서 어떻게 개인적인 어떤 배경이 어떠신지요? 저는 2008년도경에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역사문화에 대한 그 교양광자가 있었습니다. 그 교양광자에서 해설사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남산 한옥마을을 둘러보게 됐는데, 남산 한옥마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머리가 허연 어르신이, 한 80노인 어르신이 영어로다가 활용을 하면서 외국 여성들을 이제 막 안내를 하는 걸 봤어요. 그거를 보고서 여행이면 저렇게 늙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종로에 살고 있는데 담배꽁초 버리던 뒷골목이 바로 문화재가 있는 곳이고, 또 내가 불법 주차하던 전봇대 뒤가 거기에서 바로 보물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을 종로에 살면서 많이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로의 골목골목들이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서촌, 또 북촌 이런 데를 계속 연구하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오래전부터 이런 그 시니어 관광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뭐 휠체어 타시는 거는 물론이고 요양원에서 24시간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 와상 노인들도 모시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 영역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유스 호스텔하고 유사한 엘더 호스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엘더 호스텔이 이제 성장해서 지금은 로드 스칼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길 위에 그 학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꾸는 여행자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니어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되어 있고, 정말 수천 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여행의 어떤 상품화라든가 여행 사업의 어떤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는 뭐 무궁무진한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콘텐츠 생산자로서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분야가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의 이슈가 있는데, 지금 꿈꾸는 여행자는 약간 이제 공공 그 사업의 성격을 띠는 그런 모델이고,
협동조합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아직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대형 그 여행 그 사업체들은 시니어 전용의 상품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출시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니어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이제 여행이라는 테마와 관련해서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네, 질문 주실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발제해 주신 두 분께서도 보충해서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꿈꾸는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례를 이제 모델로 해서 좀 융합된 프로그램인데요. 프랑스에서 이제 체크 바캉스가 비용을 좀 지불하는 복지 관광의 측면이 있다면 미국의 로드 스칼라의 또 교육 관광, 그리고 일본의 클럽 투어리즘이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꿈꾸는 여행자 과정은 이 세 가지 사례를 다 융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론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시스템 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나아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조금 더 개발되고 또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는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공공 모델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협동조합 계시는 대표님께서는 수익을 추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연계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저희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여행에 대한 수요를 다양하게 하고 또 그것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상품화되었을 때 소비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에서 더 신중히 과정 이제 커리큘럼이나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 나갈 거고요. 또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지 참여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램인데 앞으로 뭐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요. 뭐 여행 바우처라든가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더 많은 분들이 또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는 협동조합 그 조합원들을 계속 이렇게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네. 뭐 조합원들이 많으면 아까도 우리 진행자께서 얘기했던 고령자는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단위라고 말씀하셨듯이 많은 조합원들이 있을수록 저희들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진정한 소비자로서의 모든 그 참여자들한테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처음에 강 과장님이 발표하실 때 뉴 시니어 세대라는 이제 용어를 쓰셨고 그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러니까 포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꼭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더 고령자들 중에도 좀 새로운 그 유형의 여행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을 포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뉴 시니어 세대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효도 관광이라는 거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또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단체 관광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뭐 50대 이상의 중고령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기성세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고령자 집단에서도 기성세대인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의 효도 관광하고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소규모의 맞춤형 여행을 하는 또 그 집단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교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여행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함께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다녀오신 여행지라든가 또는 여행한 경험 속에서 같이 공유하시고 싶으신 사례가 있으시면 지금 저희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좀 사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기 대표님. 저기 그 사례 공유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그 궁금증이나 퀘스천을 가지면서 이게 왜 이렇지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해외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국내에서도 뭔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항상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여러 가지 번잡하거나 복잡하거나 내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행사 에 의뢰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국내 여행 같으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딱 떠오르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고 싶다 이거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콘텐츠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뭔진 모르지만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줘서 이런 국내에서도 어떤 체험 여행이나 예를 들면 뭐 한 달 살아보기 같은 경우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잠깐 유행을 했던 경우도 있는데 그런 가 색다르고 차별화되고 이런 콘텐츠가 있다면 참여해보고 싶다,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갑 상무님 여행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여행 다녀오신 경험 속에서 오늘 들으신 내용하고 연결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트레킹 모임이나 여행 사랑 모임 이렇게 하고 아마 뭐 대부분의 베이비 부모들이 몇 개의 그런 그 활동들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친구들이고 동창들이고 하기 때문에 뭐 협동조합하고는 이제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제 갈등 관계나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있기는 하더라도 비용 관계 문제 또 운영 방식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가끔씩은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강연을 들으면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갖고 가면은 뭔가 더 유리한 점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클럽이 훨씬 많거든요. 뭐 셀 수 없이 많죠. 그런 활성화하는데 협동조합이 뭔가 강점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강 과장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제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라는 데가 있는지를 처음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떤 공적인 관광 여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관광공사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그 기능이 별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뭐 외국인을 이제 거기 사장으로 모셔갖고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런 시도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서 주로 그런 역할을 부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런 관광협회 중앙회, 관광협회라는 게 이제 과연 어떤 조직인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협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노인복지관이 지금 한 250개 이상 전국적으로 이제 다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돼 있는 그런 여행을 위한 그런 모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하고 이렇게 연계 관계를 갖고 하면은 굉장히 여행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왜냐면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적어도 전문가들도 내년 말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연구를 하셔갖고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또 요새 이제 여행 업계가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여행 업계들이 대형 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통해서 그 협회가 있으면은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뭐 문화관광부하고 좀 코업을 해갖고 역할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 관광협회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관광협회 중앙회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이제 기관이고요. 저희는 어떤 여행사나 호텔이라는 이제 관광 사업체가 직접적인 회원이라기보다는 그런 여행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여행업협회, 호텔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호텔업협회, 그리고 전국에 17개의 지역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들의 협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광사업체나 민간단체나 또 이제 관광공사나 어떤 문화관광연구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중간 교량 역할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기관은 아니고 민간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할 수 있는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액티브 시니어한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고령자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조직들이나 혹은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여행 동호회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확장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혹시 아까 처음에 이호가 상무님 말씀하실 때 동창들끼리 가는 여행과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가는 거의 차이점 뭐 이런 거 언급하셨는데 어떠세요? 사실상 저희들 우리나라에서의 그 여행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큰 초점이 복지관이나 노인정의 그 시니어들을 위한 위로여행이고 그런 위로여행이면서 단체여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의 풍화기 위주였고 차 안에서의 풍화기 위주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물건 사재기 위주의 여행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귀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자체가 통제 위주의 여행업 자체에 대한 통제가 많이 심해지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여행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제 외국 여행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가들 보내가지고 전문가들 보내서 해설을 하게 하고 그 대신에 거기 또 큰 회사들은 거기서 또 물건 사재기를 해서 그 사재기로다가 경비를 충당하게끔 하는 그런 엉뚱한 그 여행의 어떤 뭐라 그럴까 모티브서부터 잘못돼 있고 방향이 설정이 잘못돼 있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 대신에 이제 협동조합은 동창회나 이런 데서 가면은 그렇게 패키지로다가 뭐 여행사를 불러서 사재기도 하고 통학도 울려가면서 다니겠지만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가는 곳에 역사적인 의미 또 동창들이 모여서 여기를 왜 가야 하는지를 충분하게 그 모티브와 또 콘텐츠를 충분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례로다가 들면은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동창회가 서울에 온다고 작년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한번 사직공원을 서천 지역을 다니면서 동창들이 10명이 왔는데 김소호를 좋아하는 사람, 또 윤동주를 좋아하는 사람, 또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윤동주를 좋아했던 사람을 직접 찍어서 너 시 한번 읽어봐 라는 거를 직접 그 자리에서 시켜가면서 하는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 여행이죠, 일종의. 그런 차이들이 좀 있게끔 저희들도 만들어내고 또 그런 특히나 또 저희들이 어떤 여행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에 오면은 거기 병원비보다 여기에 싸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치료하고 가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의료. 네. 그것도 또 모집을 해서 오더라고요. 모집을 해서 오는데 그게 단체로 막 오는 게 아니라 시기가 조금 다르게 5명 내지 6명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대신 공통된 시간이 여기서 한 2, 3일 정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또 명동과 또 아니면 본인들이 많이 다녔던 이런 음식점들을 다니면서 그 여행을 시켰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동창회나 또 안 그러면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내가 학교 시절을 떠올리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런 것을 찾아서 생활사박물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다니거나 패키지로 다녔을 때는 한 곳에 가서 사재기에 중점을 하게 되고 맛집에 들어가서 그거를 맛집이라고 그러니까 맛있대요. 왜냐하면 전국의 맛집은 내가 여행을 하면서 배고픈 시점에 맛집을 식당을 들어갑니다. 전국의 맛집이 아닌 곳이 없어요. 사실상 그 맛집을 선전해 놨는데 그 다음에 그 맛집 찾아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여행을 맛집 여행이라고 해서 맛있다 여행이라고 이렇게 뭐 트렌드를 잡을 게 아니라 정말 개인에 맞는 2명, 3명도 좋고 5명 이하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환영하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상품,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게 바로 협동조합의 일이고 협동조합 여행사의 할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컨설팅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행을 이렇게 기획해서 뭐 직접 안내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정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해주시는 것도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직장인들도 그냥 회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뭐 공연을 보고 이제 새로운 그 어떤 회식 문화가 그 직장 문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약간의 그런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혹시 그 과장님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보충 발언해 주실 것도 그러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 받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행 산악 모임이나 트레킹에서 만약에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를 이제 모은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면은 사실 여행사가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여행사가 하는 역할과 중첩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불법인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제 트레킹이나 여행 산악에서는 어떤 친목이나 어떤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이 소비자가 되시는 거고 협동조합이나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관련 없이 여행 상품을 보고 이제 판단하고 구입을 하시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네, 신철리 선생님. 네. 네, 그 이제 여행 소개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니다가 지금 공로연수 들어갔어요. 7월부터. 네, 근데 제가 그 2017년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그 제 페이스북에서 만난 60년생 그 동기 모임이었어요. 근데 물론 뭐 사회에서 그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났지만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 만나온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한번 가자 해가지고 6명이 제주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블랙약 이렇게 길잡이 역할도 하고 그래요. 뭐 회사는 다른 회사 다니지만은 이제 그분이 뭐 제주도에서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잘 알기 때문에 그때 1박 2일 동안 맛집이니 하여튼 뭐 골목골목 제주도 많이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저희 고등학교 동문 신문에다 이게 제의가 들어와서 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이런 액티브 시니어나 우리 중년들의
어떤 여행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SNS나 뭐 유튜브 같은 거나 뭐 블로그도 좋고 그런 어떤 시니어 멋진 여행 공모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뭐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높고 그러긴 하지만은 저도 사실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논문 쓰면 됩니다. 지금 박사과정 마치긴 했는데 상당히 노인에 대해서는 표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65세 이하 우리나라 뭐 은퇴 연령이 굉장히 이른 나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55세에서 한 64세까지는 그 사람은 힘을 못 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이렇게 국회나 어떤 정치인들한테도 조금 제가 세력화 한다고는 좀 뭐하지만은 조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생활협동조합 대표님 드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그런 여행을 소개하는 방법 제가 좋은 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동신대 운동 처방학과 김수근 교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라도 여행 채널 해가지고요. 실버 PD 유튜버입니다. 근데 8월 6일 날 248회째 소개를 했어요. 근데 어디를 소개했냐면 신안에 대기점도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어서 모형으로 예수 제자 12제자 중에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둘레길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드론을 굉장히 사용을 잘해요. 그리고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자기 집사람하고 다니면서 뭐라고 한편에 어떤 다큐멘터리냐 하여튼 영화 보는 느낌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참고로 보시고 한번 초대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하든가 만약에 그것이 연결이 잘 안 되면 제가 한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런 활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이제 여행 가기 굉장히 힘든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계시고 또 일본이나 선진국에 더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신 여행을 가주는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내가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봉사단이 현지에 가서 그 장면들을 다 촬영을 해와가지고 요양원으로 돌아와서 어르신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자원봉사단 프로그램도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행이라는 것이 공간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간접 체험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취미생활, 그러니까 이게 여행도 여행 산업도 여가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가 산업 중에 이제 한 유형인데 저희가 이제 여가 스타일들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행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취미가 자원봉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유급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여행 공감 협동조합에서 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해설사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해설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역할을 자원봉사, 재능 기부하는 형태로도 쓰고 계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유급화될 수 있으면 유급 활동으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펙트럼 안에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이제 제일 힘든 게 누구나 다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비용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경비나 그 자원을 누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느냐의 이슈가 있고요. 물론 뭐 평생 모아서, 그러니까 적금 들어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창 여행 가려면 이제 적금을 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펀드를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여행을 위한 보험 상품이 나오면 좋은데 사실 보험 상품까지는 아직 개발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국가가 이걸 다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저희가 지금 이제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에서 고민하는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 고령 친화 산업 내지 시니어 비즈니스 영역에서 여행 산업 또는 관광 산업이 전망이 있는 건 확실한데 당장 엄청난 이 수익 모델이 발생하는 곳은 여전히 여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타개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조금 지혜를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이나 논의되는 것들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 협회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협동조합에서의 이제 장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겠죠. 근데 가까운 예로다가 모 협동조합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자기네들이 모아놓은 돈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비용이 한 2억 정도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인데,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6억 5천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조합원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끝까지 협동하기 위해서는 이 뭐 재정이 늘어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굳이 올해 연간 수익이 작년보다 적으니 많으니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따지기보다는 얼마만큼 우리가 친화적으로 변모해 갔는지, 어떻게 정말 재밌게 늙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늘 조합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그 50+ 협동조합, 50+ 여행공간 협동조합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카페도 가입하시고 조합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입하셔서 우리 함께 여행을 즐기면서 문제 오면 진짜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런 즐길 수 있는 기회들 저희가 마련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광협회 중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저희 꿈꾸는 여행자가 지향하는 점이 그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또 코로나도 있기도 하고 해외보다는 국내에 이제 관광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거기에 어느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한 게 있을지 모릅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방문하는 과정 중에 뭐 여행사도 이용하시고 협동조합도 이용하시고 스스로도 가보시고 어떤 의견을 반복적으로 소비자로서 참여해 주시면은 조금 우리나라 여행이나 관광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소비자로서 끼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더 많은 좋은 상품으로 또 저희가 보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 중에 뭐 마지막 질문 내지 의견 주실 분 계시나요? 예, 제가 지금 방금 그 여행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마련할까 하는 것에서 좀 아이디어라면은 이 경험인데요. 제가 지금 한 20년 그 국제 봉사 조직인 로타리에 있는데, 이 조직이 이제 한 5만 개 정도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자매 결연을 해가지고 해외 여행을 갈 때도 그 자매 클럽들에 이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자매 클럽하고 뭐 봉사 계획을 해서 가든지, 또는 자매 클럽의 어떤 중요한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 그 자매 클럽에서 온 친구들을 프렌드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서로 대접을 하면서 좋은 여행을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협동조합 이야기하시는 거에 좀 적용을 해서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지역에 좀 이런 어떤 협동조합들을 서로 만들면 서로 여행 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뭐 둘의 조합처럼 이렇게 여행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게 좀 이제 시니어들의 여행의 퀄리티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쉽게 또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좀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것들이 좀 더 장기적이고 굉장히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로타리 클럽도 그렇고 아마 코이카 시니어 봉사단 같이 또 시니어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면서 또 현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해서 아마 다양한 그 기회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혹시 이정기 대표님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마지막 저기 예, 아까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했던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는 좀 많이 못 가는 편이지만 가족들은 꽤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인데 유럽 하면은 정말 역사가 있고 또 어디를 가든지 고풍스러우면서 마음을 힐링하게 해주는 그러한 장소들이 많고 일본 하면은 이제 온천 여행 이게 뭐 전국 각지에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을 푸근하게 하면서 얼마 전에 재작년이죠. 2년 전에 장모님 저 팔순이어서 제 가족들이 모시고 갔었는데 저는 못 갔지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아주 편안하게 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내주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뭔가 어느 나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과연 그러면 한국은 떠오르는 게 뭔가 이제 이런 게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 해외에서 누가 오면 템플스테이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한다든가 한국의 어떤 멋이나 내지는 정서 그다음 전통 체험 같은 경우 안동 같은 경우도 뭐 예절 교육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뭐 불고기가 아니더라도 그다음 뭐 후배 중에 한옥에서 스테이를 숙박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옥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옥 네트워크도 지금 누가 만들고 있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대표적인 상품화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로드 스칼라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한국에 꼭 가야 될 만큼의 그런 게 없어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왔을 때 약간 뭐 부산항에 정박한다든가 이제 그 정도라고 아직은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이 중장년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중장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행은 하여튼 행복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가서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행 갈 걸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주제가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하여튼 시니어들의 여행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는 두 분 모시고 오늘 포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강시은 과장님과 그리고 김원경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수고하셨어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네,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루빨리 네,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저희 포럼이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지금 이제 매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의 주제는 안티 에이징과 시니어 비즈니스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여행과 시니어 비즈니스 주제에 이어서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많은 분들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 8월의 기획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어요.